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직장 다니는 여행가입니다. 저는 그동안 참 많은 지역을 자유여행으로 다녔습니다. 사실 뭐 패키지로는 거의 가본 적이 없을 만큼 자유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정도를 자유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자유여행을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좀 항공권부터 숙소, 실제 거기 가서 투어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개씩 한번 영상, 자유여행을 위한 여행 꿀팁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숙소인데요. 숙소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행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어비앤비가 막 호불호가 되게 많이 있고 뭐 갔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진짜 다양한 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조만간 갈 태국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다녔던 필리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로 숙박을 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에어비앤비를 잘 고르는 팁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걸 보시고 에어비앤비에서 좋은 숙소 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오셔서요. 제가 당장 조만간에 방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을 넣고 날짜도 일단 넣어서 게스트는 2명으로 해서 한번 예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콕 둘러보기 위해서 숙소를 예약할 거니까 숙소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숙소를 클릭하면 지도에 굉장히 많은 숙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이렇게 확대하시면 더 많은 곳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숙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집 전체의 경우에는 정말 집 전체를 하나로 빌려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호스트랑은 거의 뭐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할 때 말고는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런 형태라서 가장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실은 집인데 예를 들면 우리 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에서 방 3개짜리에서 방 하나를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거는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주인이랑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런 거를 개인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객실이나 다인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호텔 예약할 때 쓰는 뭐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데에 등록되어 있는 호스텔이나 호텔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장점은 사실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고 나서 구글 지도에서 바로 그 호텔 명이나 호스텔 명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체크인 같은 것이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예약 사이트에 비해서는 여기에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수수료까지 더해지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호텔 객실이나 다인실은 흔히 도미토리라고 하죠. 그런 것도 예약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다. 나는 무조건 집 전체를 혼자 쓰고 싶다. 하시면 집 전체를 클릭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하루에 1박에 평균이 이제 방콕은 10만 원이라고 뜨는데, 아니야, 그 정도는 안 돼. 뭐, 3만 원이면 3만 원? 아니야, 나는 좀 넉넉하게 가니까 뭐 25만 원까지도 괜찮아. 해서 이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필터 추가하기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내가 원하는 필터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편의시설 더보기에 보면 슈퍼호스트라고 있는데요. 슈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좋은 평가를 줘서 받는 이렇게 약간 명예 훈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도 굉장히 호스팅을 잘하기 때문에 슈퍼호스트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뭐 주방이든 난방이든 세탁기가 필요하면 어쨌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난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수영장 체크해주시고 해서 필터로 걸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제가 원하는 지역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시면 더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노출되는 기준도 얘네도 무슨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좁게 봤을 때는 숙소가 별로 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쭈쭈쭉 확대해버리면 이렇게 숙소들이 막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예로 하나 보여드릴 숙소는 여기에요. 이제 아속역 근처에 있는 실제로 제가 예약한 숙소는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아속역 근처에 있는 다른 숙소를 실제로 예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선은 사진을 보시면 돼요. 사진에 수영장도 있고, 숙소가 어떻구나, 라고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진을 보실 때 사진을 예쁘고 깔끔하게 잘 찍어 놓은 숙소일 경우에 호스트가 그만큼 이 에어비앤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개수랑, 그 다음에 얼마나 사진을 깔끔하게 잘 찍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물론 갔는데 실제랑 사진이랑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체리라는 분이 하시는 곳이고요. 뭐 이제 최대 몇 명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슈퍼호스트네요. 그래서 일단 평가가 좋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 위치. 별점 5점을 준 숙소야.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호스트에서 이렇게 호스트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면요.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숙소 여기가 만실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가고 싶단 말이에요. 비슷한 숙소를 그렇게 보시면 이 체리님이 등록해 놓은 숙소가 7개나 있네요. 그래서 7개를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숙소 같은 경우에는 뉴라고 돼 있고 리뷰가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숙소가 만약에 슈퍼호스트가 운영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저는 뭐 걱정 없이 예약을 합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 왜냐면 슈퍼호스트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호스트의 다른 집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막 located in Bangkok, prime location 뭐 블라블라 써 있는데 영어 해석하기 너무 싫어. 아니면 난 영어 잘 못하는데 하시면 이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요. MRT, BTS까지 도보로 1분이면 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물론 구글에서 번역을 해주는 거라서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베드룸 콘도는 아름답고 개방적이면 박대 빛이 잘 들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편의시설에는 주방이 있고 엘리베이터, 자쿠지도 있어. 뭐 이런 에어컨도 있구나. 더운 나라 가실 때는 에어컨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없는 게 난방이 안 되고 게스트 전용 출입문이 없고 화재 감지기가 없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저만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약 가능 여부에서 달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잡은 날짜가 요때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앞뒤로 꽉 차 있어요 예약이. 그래서 간혹 에어비앤비 예약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호스트가 취소를 했다. 아니면 뭐 예약 가기 일주일 전에 호스트가 취소를 해서 난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제 다른 숙소 찾기도 힘들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작스러운 취소를 할 경우에는 너무 황당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꽉 차 있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정말 제대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꽉 차 있는 숙소의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더 믿고 이제 얘가 예약을 취소할 리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약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전 한 번도 예약 취소를 당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18일에 체크인을 하는데 17일에 이미 예약이 차 있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얼리 체크인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 호스트랑 얘기해서 이런 얼리 체크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구나 해서 그런 날짜들도 좀 확인해 보고 그 대신 내가 체크아웃 하고 나서는 하루가 아직은 비어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달력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후기예요. 한국인들 후기를 굉장히 많이 남기셨네요. 호스트님 답변이 무엇보다 빠릅니다. 뭐 좋았어요. 위치가 좋아요. 골목 하나만 지나면 터미널 21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가 쭉 있는데 영어로 된 리뷰도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하기 누르시면 바꿀 수 있으니까요. 후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셰리님에 대해서는 후기가 286개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어로도 언어 가능하다고 하시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가 다 가능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는 근데 사실 정확한 위치는 에어비앤비에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약을 하고 나면 알려주니까 그때 뭐 어떻게 체크인을 해라, 위치는 어디 있다라고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대충 이쯤에 있구나라고 추측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 너무너무 마음에 드네. 가격도 이 정도인데 3박에 22만 원이면 괜찮은데 하고 예약하기 누르면 안 돼요. 저는 예약하기 전에 뭘 확인하냐면요. 항상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스트에게 연락하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요. 이제 숙소에 대해서 바로 뭐 보통은 예약 가능 여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지금 바로 예약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예약하기 전에 여기에 호스트한테 먼저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놓은 문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요. 그래서 안녕 나는 누구라고 해. 근데 내가 이때 예약하고 싶은데 가능하니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짐을 먼저 맡기고 싶다라고 이제 내가 체크인 전에 짐 맡겨줄 수 있니? 아니면 체크아웃 후에 짐 맡겨줄 수 있니? 이런 게 조금 이제 미리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얘기를 해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역할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호스트가 얼마나 빨리 나한테 응답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기를 갔는데 호스트가 세워라 내워라 답이 없어요. 방콕에 도착했는데 길을 못 찾겠는데 예를 들면 숙소 체크인을 못 하겠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황당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 얘가 정말 빨리 응답을 해주나 해서 보냈을 때 정말 슈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진짜 바로 오거나 아니면 1시간 뭐 이렇게 내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시간 이내에 응답한 호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피드백이 오느냐. 근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숙소인데 뉴질랜드를 예약하려고 했을 때였는데 마음에 드는 숙소인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3일이 지나도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3일 지나고 나서 와서 제가 여기는 그냥 걸렀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도 내가 연락했을 때 연락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이분이 보시고 이거를 사전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뭐 너 집 먼저 맡길 수 있어. 와도 돼. 이때 예약 가능하니까 예약하렴. 이렇게 뭐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한 24시간 이내에 제가 결제만 하면 이제 예약이 끝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사전 승인됨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예약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예약이 끝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갔을 때 이제 그러면 뭐 호스트들에 따라 다르지만 뭐 체크인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어락이죠. 도어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호스트가 집에 있으면 제가 찾아가면 되고 그래서 저는 여행 가기 한 하루 이틀 전에는 또 메시지를 보내요. 나야 나 내일 거기 도착하는 거 알지? 내일 몇 시쯤 도착할 거고 언제쯤 갈 거니까 기억해줘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알겠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에어비앤비를 체크아웃 했는데 막 돈을 되게 많이 내라고 했대요. 뭐 너가 이거 파손했어. 네가 뭐 이거 깨트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막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제 체크아웃 하고 나서 너가 이거 했으니까 너 뭐 돈 물어내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좀 검증되어 있는 곳을 가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없었던 것도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니까 사진을 막 찍어서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고 사진을 찍어놔서 그러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뭐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청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친구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 초대하기를 보시면요. 제가 이 친구들한테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링크를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주면 친구들이 첫 예약에서 25,000, 170원에 그 할인을 받아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도 이제 할인을 받고 지금 제가 잘못 봤는데 저한테 25,170원이 쌓이는 거네요. 친구가 예약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거를 받을 거고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셀시 끝창에 넣어볼게요. 보시면 첫 예약에서 44,585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네요. 그래서 84,000원 이상의 예약에서 숙소는 32,000원 그리고 체험은 12,585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숙소 예약에서는 3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신 다음에 이 친구가 숙박을 완료하면 저한테는 25,000원의 크레딧이 쌓이니까 나중에 또 여행 갈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것 검색할 때 내가 필요한 필터가 있다면 미리미리 걸어서 내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찾는 것 한번 2번은 후기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슈퍼호스트이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3번 달력을 확인해서 이 숙소가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예 완전히 근데 이 숙소 이제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이렇게 막 오픈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갈 때를 기준으로 한두 달 정도는 봐두는 것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서 호스트가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는지 체크할 것 그리고 또 하나 놓친 게 있네요. 환불 정책을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환불 정책의 경우에는 유연 정책입니다. 체크인 24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에어비앤비 수수료 25,580원을 제외한 요금이 환불이 되는 그런 정책이구나. 이게 뭐 엄격한 경우도 있고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에어비앤비가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엄격 정책이라고 해서 예약한 후에는 환불이 안 돼라고 써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한 예약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시면 취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여행 떠나는 법 어렵지 않고요. 저는 조만간 방콕으로 떠납니다. 그럼 모두 에어비앤비 통해서 좋은 숙소 얻어서 더욱 저렴하게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녕!